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8회 1교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해설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해설서를 정기 인사이드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관연도 해설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를 통해서 좀 보시든지 해서 해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영상에서는 맥을 잡아드리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는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문제를 선택을 해서 풉니까? 10문제를 선택해서 풉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문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10문제를 다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쓰고 있고요. 나머지 두세 문제는 완벽하게 100% 아는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응용을 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의 한 50에서 60% 정도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답안지 작성하시면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라고 하면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을 이제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6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4번입니다. 전압 밴드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KC 규정에 나와 있고요. 이게 KC 규정이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IC 60364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은 아니다. 예전에도 출제가 됐었다. 그 다음에 파워 퓨즈에 대한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기능별 또 이제 변압기 과부하 보호 장치 적용 및 뭐 기기별 기능 비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써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또 KC 규정이 또 나왔습니다. 전압 강화에 대한 거. 자, 요거 개정 주요 사항 중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었죠. 5가지인가 있었는데 대한전기협회에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요약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에 전압 강화와 관련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그런 문제고요. 당연히 새로운 규정이지만 맞춰야 되는, 확실하게 써줘야 되는 내용 중에 문제 중에 하나였다. 자, 누전 차단기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시설 기준도 알아야 되고 시설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암기도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답안지에 아주 좋은 구성으로 남들보다 차별화된다고 해서 뭐 이상한 내용을 쓴다든지 변칙적인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좋은 구성으로 그림하고 그다음에 문장하고 뭐 수식 그다음에 뭐 도표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구성으로 이렇게 기술이 될 수 있도록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본인이 직접 몇 번씩 수정해서 작성을 해보시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구성.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다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술사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률. 네, 기본이 되는 문제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의 개통 연계 기술에서 전기 방식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6문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응용이 된 거죠.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암기하는 거를 그 수준을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그 향상된 어떤 그 기술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이런 문제를 심화 문제라고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요, 계산 문제인데 기초이론인데 전력 설비 기술 계산 해설 김세동 교수님이 쓰신 그 해설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낸 거고요. 뭐 이타 아카데미에도 당연히 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전에 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 확실히 암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대면 틀릴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 문제인데 뭐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지만 좀 응용이 됐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환류 다이오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전력 전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현장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감리를 한다든지 시공이나 뭐 유지 관리를 하신다고 했을 때 환류 다이오드를 우리가 다룰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지만 자주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심화 문제로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 비상조명등과 관련된 규정은요, 전기설비 설계 기준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방 관련 법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쓰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걸 한 페이지 분량으로 불려서 쓰기에는 그 항목들을 다 요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내가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한 페이지로 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화 문제로 넣어 놓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심화 문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절연에 대한 건데 그냥 단절연이 아니고 무슨 단절연입니까? 케이블의 단절연이죠. 요거는 처음 출제가 된 겁니다. 변압기의 단절연과 관련해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케이블 단절연은 출제가 거의 된 사례가 없고요. 발송배전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출제 예상 문제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발송배전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그대로 건축전기에서 나오고 반대로 발송배전 문제들을 보시면 건축전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크로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쓰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방식별 이번에는 이제 전류라든지 저항이라든지 뭐 전송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얘를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것들을 이 데이터들을 계산해서 비교를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이 조건들을 세팅을 해놓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한 데이터들을 암기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표로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거를 시험장에서 10분 안에 이 답안지를 쓰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합격권에 드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아마 정리 정돈을 해 두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를 넣어놨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건드려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단계에서 공부하기 좀 어렵고요. 기본적인 부분이 완전히 학습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에 이런 문제들을 다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의 어떤 그런 난이도, 그 다음에 과정들을 기본, 그 다음에 심화, 뭐 스킵, 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놓은 게 어느 정도 난이도하고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지,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공부하다 보면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스킵해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심화 문제까지 분류했고요. 스킵 문제로 제가 텔레비전 조명에 대한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건요, 내용은 어렵질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의 그 공부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이런 것까지 공부하게 되면 엄청나게 넓은 게 더 엄청나게 넓어지기 때문에 뭐 합격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자, 감지기 교차로로 누구나 다 합니다.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정도의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술사 답안의 형식에 맞춰서 한 페이지 혹은 세 페이지로 좋은 구성으로 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서너 가지 정도면 별도로 외워서 준비하지만 이 소방 분야도 범위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면 결국은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뭐 소방 기술사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부분까지 다 손댈 필요는 없고요. 정소방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 몇 가지 항목 정도, 5가지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량으로 이제 별도로 빼놓으셔서 준비를 하시거나,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것도 그냥 건너뛰시고 차라리 여기에 시간 투자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건너뛰시고 여기 있는 이 심화 과정 이런 거를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어떤 분은 요거를 잘 쓰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문제, 심화 문제를 포기하고 이 문제를 선택해서 잘 푸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10명의 합격자를 뽑는다라고 하면 소방 분야의 답안을 잘 쓰신 분하고 이런 전기 분야의 답안을 잘 쓰신 분하고 어떤 분을
선택하겠냐 이거죠. 한 사람을 기술사 합격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채점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전기 분야의 답안을 잘 쓴 부분을 보다 더 우선시해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1교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열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킵하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6문제 이상 나왔다라는 건 1교시 문제치고는 상당히 평이하게 나온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심화 문제 중에서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좀 잘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세 문제는 어떤 그런 그 합격권에 드는 점수는 아니지만 뭐 한 4점에서 5점 정도만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취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해서 전략을 잘 수립하시면 실력도 향상이 되고 공부도 좀 재미가 있어질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1교시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